오빠, 오늘 회사 끝나고 시간 돼? 아버님한테 내 얘기는 절대 하지 마.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싫어하실지도 몰라. 한동건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소파에 떨어져 화면이 켜진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62세 동건의학 회장 한동건의 목소리가 청담동 본사 회장실에 낮게 깔렸습니다. 30년 전 작은 세제 제조업체로 시작해 연 매출 3천억 원. 규모의 화학 기업으로 키워낸 그에게 이 메시지는 청천벽력이었어요. 35세인 아들 민우가 황급히 휴대폰을 주워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너 여자 있는 거 맞지? 그것도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10년 전 아내를 잃은 후 오직 사업과 아들만이 전부였던 한동건에게 이 발견은 배신감 그 자체였어요. 아버지, 할인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번 만나보시면. 좋은 사람? 그래, 얼마나 좋은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 그 순간 한동건의 머릿속에 위험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30년간 최고 경영자로 살아온 그가 상상도 못한 계획이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한동건은 개인 비서 정 과장을 불렀습니다. 정 과장, 우리 안산 공장에 송아린이라는 직원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분 후 정 과장이 서류를 들고 왔어요. 품질관리팀 송아린 사원입니다. 29세, 근무 1년 2개월 차이고요. 성실한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동건은 송아린의 인사 파일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대학 중퇴, 아버지 사업 실패로 인한 가정 형편 악화, 그리고 현재 월급 250만 원. 역시 그렇군. 돈이 목적이 분명해. 그날 밤 한동건은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결심을 했습니다. 정 과장, 내일부터 안산 공장 생산직으로 들어가고 싶다. 예. 회장님께서 직접요? 가명으로. 서기수라는 이름으로 신원을 만들어줘. 나이는 58세로 하고. 정 과장은 당황했지만 회장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이틀 후 한동건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항상 착용하던 500만 원짜리 시계 대신 1만 원짜리 전자시계를 핸드메이드 구두 대신 안전화를 신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그 여자의 정체를 밝혀내겠어.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한동건은 30년 만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안산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4호선에서 만난 새벽 출근길의 사람들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모두들 고단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과연 송아린이라는 여자가 어떤 수를 써서 우리 민우를 홀렸는지 두고 보자. 한동건은 이를 악물며 공장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오전 6시 동건화학 안산 공장 앞. 한동건은 30년 만에 직원으로서 자신의 공장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신입 서기수입니다. 인사팀 직원이 그를 맞았어요. 평생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익숙했던 그에게 서기수 씨라는 호칭은 묘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작업복과 안전화는 여기 있고요. 오늘은 품질관리팀에서 간단한 업무를 배우시게 됩니다. 품질관리팀 송아린 사원이 신입교육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한동건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드디어 그 여자를 직접 만나게 되는 거였죠. 작업복을 갈아입고 나온 한동건을 본 직원들의 시선이 조금 이상했어요. 저분 좀 특이하게 생기셨네. 한동건은 내심 당황했어요. 30년간 최고 경영자로 살아온 그의 기품과 위엄이 완전히 숨겨지지 않았던 거죠. 혹시 다른 회사에서 관리직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29세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여성이었어요. 송아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품질관리팀 송아린입니다. 그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한동건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돈을 노리는 교활한 여자를 예상했는데 눈앞의 송아린은 전혀 달랐어요. 맑고 순수한 눈빛, 진심 어린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따뜻한 기운이 한동건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저 서기수라고 합니다. 아, 오늘부터 저희 팀에서 배우시는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송아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8세입니다. 아, 그러시면 제가 아저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한동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내심 복잡했습니다. 30년간 회장님으로 불리던 그가 이제 아저씨가 된 거였으니까요. 그럼 아저씨, 먼저 우리 공장이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송아린이 공장 내부를 안내했어요. 한동건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처음 보는 척 해야 했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그쵸? 저도 처음 왔을 때 놀랐어요. 이 회사가 정말 대단한 회사더라고요. 송아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회사 회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한동건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요?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되게 무서운 분이라고 들었어요. 엄격하시고 특히 직원들 사생활에 대해서도 간섭이 심하시다고. 한동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좋은 분이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회사를 만드셨으니까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셨잖아요. 송아린의 말에 한동건은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녀가 말하는 무서운 회장님이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한동건은 직원 식당에서 밥을 받았습니다. 30년 만에 먹어보는 회사 구내식당 밥이었어요. 아저씨, 여기 앉으세요. 송아린이 한동건을 자신의 테이블로 불렀어요. 다른 직원들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신입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직원들의 따뜻한 환영에 한동건은 당황했어요. 30년간 회장실에서 혼자 밥을 먹던 그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하리나, 너 요즘 어때? 남자친구는? 동료의 질문에 송아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언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있는 거 맞잖아. 요즘 표정이 너무 밝아져서 다 티나. 한동건은 귀를 바짝 세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송아린이 수줍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 한동건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하리나, 너 정말 착해. 어제도 김 아줌마 아프다고 대신 야근했잖아. 그런 게 당연한 거죠. 한동건은 송아린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동료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녀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품질 검사 업무를 배웠어요. 송아린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아저씨,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기서 불량품이 나가면 고객들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고객들을. 네, 우리가 만드는 세제를 쓰시는 모든 분들이요. 그분들이 좋은 제품을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일이에요. 송아린의 말에서 진정한 직업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동건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돈을 노리는 게 맞나?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아저씨, 오늘 첫 출근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송아린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 순간 한동건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동건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인상으로는 정말 좋은 아이 같은데. 하지만 사람은 겉모습으로 알 수 없는 법이지. 좀 더 지켜봐야겠어. 둘째 날 아침, 한동건은 전날보다 일찍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송아린에 대해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녀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아저씨, 일찍 오셨네요. 송아린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어제와 똑같은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요. 좋은 습관이에요. 저도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그날은 실제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날이었어요. 한동건에게는 정말 생전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저씨, 이 기계 조심하세요. 여기 손 끼이면 다쳐요. 송아린이 세심하게 주의사항을 알려줬어요. 30년간 이 공장을 소유했지만 실제로 기계를 만져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송아린이 직접 시범을 보였어요. 숙련된 손놀림으로 제품을 검사하고 포장하는 모습이 한동건에게는 새로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동건이 조심스럽게 따라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작업이었어요. 손이 떨리고 속도도 느렸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송아린이 격려해줬어요. 하지만 한동건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인 자신이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니. 신입 아저씨 손 되게 고우시네. 옆에서 일하던 직원이 한동건의 손을 보고 말했어요. 한동건은 당황했어요. 30년간 펜만 잡고 살아온 그의 손은 확실히 노동자의 손과 달랐습니다. 제가 원래 사무직을 했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왜 공장으로? 회사가 어려워져서. 한동건은 미리 준비한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송아린이 도시락을 꺼냈어요. 아저씨는 도시락 안 가져오셨어요? 아, 그냥 구내식당에서. 도시락이 더 경제적이에요. 한 달이면 꽤 차이 나거든요. 송아린의 말에 한동건은 깨달았어요. 250만 원의 월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매일의 식비도 계산해야 하는 돈이라는 것을. 아저씨, 조금 드셔보세요. 송아린이 자신의 도시락을 나누어 줬어요. 김치볶음밥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집에서 만들어 왔거든요. 식비 아끼려고요. 그 순간 한동건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만약 송아린이 정말 자신의 아들과 결혼해서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렇게 절약하며 살 이유가 있을까? 오후에는 포장 작업을 했어요. 단순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몇 시간 계속하니 허리와 다리가 아팠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힘드시죠? 송아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 힘들어요. 저도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송아린 씨도 힘들었어요? 당연하죠. 대학에서 경영학 공부하다가 갑자기 공장에 오게 됐으니까요. 한동건이 궁금해했어요. 왜 대학을 중퇴하셨나요? 송아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아버지 회사가 망하면서 더 이상 학비를 낼 수 없게 됐거든요. 어머니도 아프시고 해서 제가 돈을 벌어야 했어요. 한동건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녀에게도 아픈 사연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여기서 일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송아린이 다시 밝게 웃었어요. 그 순간 한동건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였어요. 퇴근길
한동건은 송아린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은 운전기사가 마중 나온 고급 승용차에 몰래 타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송아린을 바라보며 한동건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동건은 매일 송아린과 함께 일하며 그녀를 관찰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의 편견이 깨져나갔습니다. 아저씨, 오늘 김아줌마가 아프다고 하는데 같이 야근할 수 있으세요? 송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야근을 자주 하시나요? 글쎄요, 누가 아프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해야죠. 서로 도와가면서 일하는 거니까요. 한동건은 의외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야근을 기피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송아린은 달랐습니다. 야근을 하면서 한동건은 송아린의 진짜 모습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아저씨, 배고프실 텐데 이거 드세요. 송아린이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을 나누어 줬어요. 저 혼자 먹기 뭐해서요. 고맙습니다. 아저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아까 아들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동건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는데 제가 반대해서요. 송아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반대를 하세요? 왜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요. 혹시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반대하시는 건 아니죠? 한동건이 깜짝 놀랐어요. 정확히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무리 부모라도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송아린의 말에 한동건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너무 나갔나요? 죄송해요.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한동건은 진심으로 답했어요. 저도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거든요. 제가 대학을 중퇴하고 공장에 다닌다고 많이 싸웠어요. 지금도 안 좋으세요? 네, 벌써 6개월째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제가 부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송아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아요. 제 선택이니까요. 언젠가는 아버지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 순간 한동건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송아린이 말하는 부끄러워하는 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한동건은 송아린이 점심시간에 은행에 가는 것을 봤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멀리서 따라가 봤어요. ATM 앞에서 송아린이 송금하는 것을 봤습니다. 화면에 나온 금액을 보고 한동건은 깜짝 놀랐어요. 170만 원. 월급 250만 원 중에서 170만 원을 송금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인아. 친구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또 집에 송금하는 거야? 네. 너무 많이 보내는 거 아니야? 넌 어떻게 살려고? 괜찮아요. 기숙사에서 지내니까 크게 돈 들 일도 없고요. 한동건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들었어요. 그래도 너도 연애하고 있잖아. 데이트비는 어떻게 해? 민우 오빠가 다 내주시는걸요. 제가 돈 없다는 걸 아시니까. 그래도 미안하지 않아? 항상 얻어먹기만 하고. 송아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더 절약해야죠. 나중에 결혼하면 민우 오빠한테 폐만 끼치지 않도록. 결혼? 오빠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는데?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민우 오빠가 아버지가 반대하실까봐 무서워해요. 왜? 넌 이렇게 좋은 애인데. 아니요, 저 같은 사람이 뭐 좋다고. 공장에서 일하고 가난하고 대학도 못 나왔는데. 송아린이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만큼 착하고 성실한 애가 어디 있어? 고마워요, 언니.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민우 오빠를 만날 수 있어서. 한동건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날 밤 한동건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나. 송아리는 그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돈을 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건 자신이 아들이 그토록 아끼는 여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판단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2주차 월요일 한동건은 평소보다 더 일찍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송아린에 대한 생각이 복잡해질수록 그녀를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어요. 아저씨, 정말 일찍 오시네요. 언제나와 같은 밝은 미소의 송아린이었어요.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시는데. 한동건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미묘한 변화까지 알아차리다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말요?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송아린의 진심 어린 관심에 한동건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오후 공장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왔습니다. 아들 왔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한동건이 돌아보니 정문으로 한민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왜 여기에? 한동건은 당황해서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어요. 하린아. 민우가 송아린을 부르며 다가왔어요. 송아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민우 오빠, 왜 갑자기 여기에? 점심 먹었나 해서. 같이 점심 먹을까? 네. 두 사람이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동건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아들이 정말 송아린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저기 신입분은 누구예요? 민우가 한동건을 보며 물었어요. 한동건은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 서기수 아저씨예요. 저희 팀에 새로 오신 분이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민우가 한동건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한동건은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행히 민우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점심시간 송아린과 민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한동건은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 아이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반대할 권리가 있나? 오후에 돌아온 송아리는 더욱 밝은 표정이었어요. 아저씨, 민우 오빠가 그러는데 아저씨 되게 착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첫인상도 좋다고 하고요. 아저씨 같은 분이 아버지셨으면 좋겠다고도 하더라고요. 한동건은 아이러니를 느꼈어요. 자신이 바로 그 아들의 아버지인데 말이죠. 며칠 후 한동건은 송아린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어요. 공장 청소를 담당하는 할머니가 다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송아린이 자원해서 퇴근 후에 청소까지 도맡아 했던 거예요. 하린아, 왜 내가 이런 일까지 해? 청소업체에서 대신 사람 보낼 텐데. 동료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일용직이라 하루라도 일 못하시면 생활이 힘드시잖아요. 제가 대신 해드리면 할머니도 돈 받으시고 청소업체도 돈 절약되고 일석이조예요. 한동건은 감동했어요. 자신의 작은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송아린의 마음씨예요. 어느 날 저녁 한동건은 송아린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머니, 약값은 잘 치르셨어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한동건이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봤어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월급 잘 나오고 있으니까. 네, 아버지 수술비도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전화를 끄는 송아린의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한동건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었구나. 그날 밤 한동건은 정 과장에게 전화했어요. 정 과장, 송아린 씨 가족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줄래? 네, 회장님. 다음 날 받은 보고서를 보고 한동건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까지 했었고, 어머니는 당뇨병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아린이 혼자서 모든 생활비와 치료비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밝게 웃을 수 있다니. 한동건은 송아린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가난하다고, 공장에서 일한다고, 대학을 못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송아리는 자신이 지금까지 만난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퇴근길 한동건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겠어. 이대로 둘 수는 없어. 3주차 목요일 오후 평상시와 다름없이 흘러가던 일상이 갑자기 뒤바뀌었습니다. 이상한데.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요. 한 직원이 말했어요. 한동건도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확실히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났어요. 저도 들었어요. 뭔가 이상해요. 송아린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기계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위험해. 기계에서 갑자기 화학물질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송아린이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한동건은 반사적으로 몸을 던져 송아린을 밀어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송아린의 팔에 화학물질이 튀었습니다. 송아린이 비명을 질렀어요. 한동건의 등에도 화학물질이 묻었지만 그는 송아린만 걱정됐습니다. 하린 씨, 괜찮아요? 아저씨, 저보다 아저씨가 더 많이 묻었어요. 주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빨리 응급실로. 119 불러. 한동건은 송아린을 부축해서 공장 밖으로 나갔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괜찮으세요? 등이 얼마나 아프세요? 구급차 안에서도 송아린은 자신보다 한동건을 걱정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하린 씨가 더 아프잖아요. 왜 저를 구해주셨어요? 송아린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요. 한동건의 답을 들은 송아린이 더 눈물을 흘렸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한동건은 계속 송아린을 걱정했어요. 의사 선생님, 저 여자분은 괜찮아요? 다행히 화상이 심하지 않습니다. 며칠 치료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환자분이 더 심각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한동건의 등은 꽤 넓은 부위에 화상을 입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때 병원으로 한민우가 뛰어왔어요. 하린아, 괜찮아? 민우 오빠. 송아린이 민우를 보자마자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공장에서 연락받고 놀라서 바로 왔어. 다친 곳은 없어? 네, 괜찮아요. 서기수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민우가 한동건을 바라봤어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던 한동건이었지만 민우의 시선이 조금 이상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린이를 구해주셔서.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한동건이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며 답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좀 익숙한 것 같은데. 민우가 의아해했어요. 한동건은 심장이 뛰었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그렇구나.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가 깊이 인사했어요. 다음 날 한동건과 송아리는
둘 다 공장에 나왔어요. 둘 다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일할 수는 있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집에서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하린 씨가 더 아프실 텐데. 저도 괜찮아요. 어제 민우 오빠가 밤새 간병해줘서요. 송아린이 수줍게 웃었어요. 참 좋은 남자친구를 두셨네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우 오빠 아버지는 저를 싫어하실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이런 사고까지 당하고 아무래도 공장 여직원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아요. 한동건의 가슴이 찔렸어요. 그런 아버지라면 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쯤은 만나보려고 할 거예요. 그럴까요? 네, 진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요. 송아린이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어제도 저를 구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위로해주시고 저는 별거 안 했어요. 아니에요. 아저씨 같은 분이 제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동건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힌 아버지였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한동건은 집에 돌아가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어제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이 왜 반사적으로 송아린을 구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사람으로서의 의무감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송아린을 진정한 가족처럼 여기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만해야겠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속일 수는 없어. 한동건은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한동건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송아린을 구하면서 느꼈던 그 순간의 감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했던 그 순간 한동건은 깨달았어요. 송아린이 이미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한동건은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어요.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아저씨, 늦으셨네요. 혹시 아프신 거 아니에요? 송아린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붕대를 감은 팔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그녀의 모습에 한동건은 또 한 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말요? 어제 많이 다치셨는데. 그때 차 팀장이 다가왔어요. 하리나, 서기수 씨, 둘 다 어제 고생 많았어. 그런데 회사에서 어제 사고 관련해서 조사를 한다고 해. 혹시 오늘 조사관들이 와서 이야기 들을 수도 있어. 한동건은 가슴이 뛰었어요.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 위험이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되죠. 점심시간 송아린이 한동건에게 다가왔어요. 아저씨, 혹시 점심 같이 드실래요? 오늘은 제가 쏠게요. 왜요? 제가 싸야죠. 아니에요. 어제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두 사람은 공장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았어요. 한동건에게는 처음으로 직원과 함께하는 진짜 외식이었습니다. 아저씨,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어디 그래요? 자기도 다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송아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마음씨도 따뜻하시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고. 한동건은 부끄러웠어요. 자신이 처음에 얼마나 나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봤는지 생각하니까요.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편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송아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동건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하린 씨, 혹시
남자친구분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송아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만나고 싶죠. 하지만 무서워요. 왜요? 제가 이런 모습이잖아요. 공장에서 일하고 가난하고 대학도 못 나왔고 분명 실망하실 거예요. 송아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이 저를 보시면 분명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이 왜 저런 여자와 사귀냐고. 한동건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송아린이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는 어떻게 그런 말을 확신하세요? 왜냐하면 할인 씨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할인 씨를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동건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할인 씨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할인 씨를 싫어할 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송아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만약 그분이 처음에는 편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할인 씨를 직접 만나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럴까요? 확신해요. 그 순간 송아린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 정말 무서워요. 민우 오빠를 잃을까봐. 민우 오빠 아버지가 저를 반대하시면 민우 오빠는 아버지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왜요? 민우 오빠가 아버지를 정말 많이 사랑하거든요. 항상 아버지 자랑을 해요. 어떻게 맨손으로 큰 회사를 만드셨는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한동건은 놀랐어요. 민우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런 분이시라면 아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네. 그리고 할인 씨를 만나보시면 분명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한동건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그만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고. 할인 씨, 혹시 그분을 만나볼 기회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렵지만 만나 뵙고 싶어요. 제가 민우 오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한동건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모든 걸 밝히자. 다음 날 금요일 한동건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거짓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정 과장, 오늘 오후 3시에 안산 공장으로 갈 거야. 회장 명의로 긴급 직원 집합 공지 내려줘. 네, 회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요한 발표가 있어. 오후 2시 공장에는 비상이 걸렸어요. 갑자기 회장님이 오신다고? 무슨 일이지? 구조조정이라도 하시려나?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송아린도 걱정스런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 갑자기 회장님이 오신다는데 무슨 일일까요? 글쎄요. 한동건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오후 3시 공장 강당에 모든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한동건은 작업복을 입고 다른 직원들 사이에 섞여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정문으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신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 과장이었어요. 그리고 뒤따라 나온 것은 빈 차였습니다. 직원들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한동건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한동건에게 쏠렸어요. 송아린도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동건은 천천히 작업복을 벗고 모자를 벗었어요. 그리고 평소의 당당한 모습으로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동건화학 회장 한동건입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동건을 바라봤습니다. 송아리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3주 동안 아저씨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회장이었다니. 여러분이 놀라시는 건 당연합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서기수라는 가명으로 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그랬는지 궁금하실 텐데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건이 송아린을 바라봤어요. 제 아들이 이 공장의 직원과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송아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공장 직원이라고, 가난하다고, 대학을 못 나왔다고 해서 좋지 않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동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지난 3주 동안 제가 본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만난 그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사람 중 가장 착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송아린이 울기 시작했어요. 송아린 사원. 한동건이 송아린을 직접 불렀어요. 제가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편견으로 판단했던 것을요. 송아린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 민우와 결혼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그 순간 강당 뒤쪽에서 한민우가 나타났어요. 한동건이 미리 불렀던 거였습니다. 아버지. 민우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민우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셌어. 한동건이 아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보다도 나을 정도로. 민우가 송아린에게 달려가서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하린아, 괜찮아? 민우 오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송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동건이 두 사람 앞으로 가서 송아린의 손을 잡았어요. 하린아, 아버지라고 불러줄래? 송아린이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아니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속인 것도 아닌데. 속인 게 아니야. 아버지가 잘못했어. 너를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편견만 가지고. 한동건도 눈물이 났어요. 지난 3주 동안 너에게서 많은 걸 배웠어. 진짜 사람의 가치가 뭔지, 가족이 뭔지. 강당의 모든 직원들이 감동해서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회장실에서만 이 회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직접 일해보니 알았어요.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여러분이라는 것을요. 더 큰 박수가 터졌어요. 앞으로는 직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민우가 한동건에게 와서 안겼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하린이를 이해해 주셔서 내가 고마워해야 해.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게 해줘서. 송아린도 한동건에게 와서 깊이 인사했어요.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이제 편하게 해. 그날은 동건어학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서울 시내 한 웨딩홀에는 특별한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신랑은 한민우, 신부는 송아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식이 특별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하객 중 절반이 동건어학 안산 공장 직원들이었거든요. 하린아, 정말 예뻐. 우리 하린이가 이렇게 공주가 되다니. 공장 동료들이 송아린을 둘러싸고 축하해줬어요. 송아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도 수줍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언니들, 정말 고마워요. 다들 오셔서. 당연하지. 우리 막내 결혼식인데. 한동건은 턱시도를 입고 신부 대기실을 찾아왔어요. 하린아, 준비됐니? 네, 아버님. 아버님이 아니라 아빠라고 해. 오늘부터는 진짜 아빠니까. 송아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울면 화장 번져. 오늘은 가장 예쁜 모습으로 있어야지. 네, 아빠.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길,
한동건이 송아린의 팔짱을 끼고 걸었어요. 송아린의 친아버지가 병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한동건이 대신 신부와 함께 걸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긴장돼요, 아빠. 나도 긴장돼. 딸 시집 보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 두 사람이 결혼식장으로 들어가자 하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민우가 재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송아린을 보는 그의 눈빛이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동건이 송아린의 손을 민우의 손에 전해주며 말했어요. 잘 부탁한다. 네, 아버지.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두 분의 결혼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식순이 진행되면서 축사 시간이 되었어요. 한동건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의 아버지 한동건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오늘 저에게는 아들을 보내는 날이면서 동시에 딸을 얻는 날입니다. 한동건이 송아린을 바라봤어요. 저는 할인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할인이는 저에게 단순히 며느리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스승이고 소중한 딸입니다. 송아린이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동건화학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이 아름다운 만남이 가능했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도 더욱 따뜻한 가족 같은 회사가 될 것입니다. 축사가 끝나고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되었어요. 민우와 송아린이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데 한동건도 함께 나가서 손을 올렸어요. 가족이니까 같이. 웃음과 박수가 터졌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어요. 한동건은 공장 직원들 테이블을 하나하나 돌며 인사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더 영광입니다. 이제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동료로 봐주세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일했잖아요. 직원들이 감동해했어요. 피로연 중간 한동건이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하객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제가 발표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저는 앞으로 1년에 한 달씩은 직접 공장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원들이 놀랐어요. CEO가 현장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었어요. 웃음이 터졌어요. 그리고 모든 임직원의 급여를 20% 인상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환호가 터졌어요. 저녁이 되어 결혼식이 모두 끝났어요. 민우와 송아리는 신혼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희 다녀올게요. 잘 다녀와. 그리고 고마워. 뭐가요? 내가 할인이를 만나게 해줘서 덕분에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달았어. 민우가 한동건을 안았어요. 아빠도 고마워요. 할인이를 받아들여 주셔서. 송아린도 한동건에게 인사했어요. 아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우리 딸 행복해야 해. 네.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한동건은 혼자서 결혼식장에 남았어요. 정리된 식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자신이 공장에서 일하고 송아린을 딸처럼 아끼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가족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 과장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집으로 가시죠. 응, 가자. 우리 집으로. 차 안에서 한동건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요. 한동건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지혜롭고 더 행복한 인생이요. 1년 후 동건의학은 대한민국 최고의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동건은 약속대로 매달 며칠씩 공장에서 직접 일하며 직원들과 소통했고, 송아리는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직하여 품질관리팀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리고 한동건에게는 사랑스러운 손자도 생겼습니다. 한동건은 손자를 안으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다고. 가족의 소중함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그리고 편견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함을 말이에요. 그날 한 남자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직원으로 들어가기로 했던 그 결정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한동건 회장처럼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